여러분은 15억 자산을 가지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어 중병 치레로 24시간 간병을 한다면 한 달에 400에서 500만 원이 들고 건강이 악화돼 중환자실로 옮기면 중환자실 본인 부담금 하루 100만 원, 치료비와 병실 비용까지 1년만 계산해도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 정도 치료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자산의 가치는 약 15억입니다. 태어나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곳에는 순서가 없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만 하루를 살아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평균 수명이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83.5세로 OECD 국가 중 5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렇지만 건강 수명은 73.3세에 불과합니다. 건강 수명은 아직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쉽게 말하면 평균적으로 일생의 마지막 10년 정도는 병을 얻은 상태로 생활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질병 없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다시금 깨닫게 해줍니다. 50대 전 씨는 두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어머님을 요양원에 모시고 돌아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벌써부터 어머님 걱정이 몰려옵니다. 70대 중반부터 건강이 악화되신 어머님 걱정이 평소 일을 하면서도 하루 종일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팔다리가 가늘어지시는 게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근감소증 진단을 받자 거동이 불편해지시면서 집 밖 외출이 줄어드셨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우울증도 같이 오시더니 어느 순간 치매 초기까지 진행이 돼버리셨습니다. 한순간이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유쾌하시던 어머니가 갑자기 약해진 모습을 보니 마음이 너무 아프고 가슴이 찢겨져 나가는 듯 했습니다. 지금도 가장 생각이 나는 건 요양원에 들어가서 더 좋아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걸 들었을 때입니다. 그렇다고 일을 안 하고 어머님을 하루 종일 돌봐드릴 수도 없고 이런저런 생각에 고민이 정말 많았습니다. 동년배 친구들도 살아계신 부모님들 연배가 비슷하니 다들 고민인데 넌지시 요양원을 말해주었습니다. 요양원에 모시는 것은 아니다 싶지만 노파심에 좀 알아두려고 해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알아보고 어떤 것들을 알아봐야 하는지 얼마 전이긴 하지만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끔찍한 기억뿐입니다.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신 어머님, 평소에 자주 찾아뵙고 자주 시간을 가지지 못한 불효가 가슴을 찌르는데 어머님을 집으로 모실 수는 없는 현실적인 문제들, 한 번들은 요양원에 들어가시면 좋게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 말은 뇌리에 깊숙이 박혀버렸고 더욱더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예전보다는 좋아졌다는 말들이 작은 위안이 됐지만 거기까지였고 그뿐이었습니다. 그 당시 막막한 심정에 전 씨는 아내와 상의를 했습니다. 아내에게 자식이라곤 나뿐이고 어머님이 건강이 안 좋아지시긴 했지만 아직은 거동도 하시고 치매도 초기 단계라 정신도 멀쩡하신 편인데 우리 집에서 어머니를 돌봐야 할 것 같아. 얘기 꺼내봤더니 아내는 요양원 가셔야지라는 대답이 단번에 나옵니다. 나는 어머님 아직 건강하실 때 모셔야지. 요양원은 절대 안 되라고 했지만 돌아오는 아내의 답은 나도 어머님 모시고 싶어. 하지만 아직도 맞벌이 하고 있는데 지금 둘 중 하나 손 놔버리고 집에서 어머님 돌보면 몇 년 뒤 결혼할 아들들 그리고 정작 당신하고 나 우리 둘 노후는 어떻게 할 거야? 당신한테 매정하게 들리겠지만
우리 둘 다 맞벌이고 애들도 독립해서 사는데 하루 종일 케어받으실 수 있는 요양원 가셔서 식사도 여럿이 같이 하시고 치료며 운동도 도움받는 게 낫지 않겠어? 현실적인 말을 합니다. 전 씨는 속이 상합니다. 내가 못났지. 내가 좀 더 능력이 있었다면. 생각하며 한숨만 늘어갈 뿐입니다. 현대판 고려장 같이 느껴져서 절대 반대했지만 결국은 처해 있는 현재 상황에 치여 요양원에 모시게 됐습니다. 차마 도리가 아닌 것 같아 고민도 자책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지만 변하는 건 하나 없었습니다. 요양원에 모실 수밖에 없다면 이왕이면 좋은 곳에 모시는 것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란 생각에 이곳저곳 알아보며 최대한 좋은 곳에 모시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가에 고였던 눈물이 두 뺨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 사연이 단지 전 씨 가족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901만 명에 이르러 전체 인구의 17.5%에 달합니다. 증가세로 보면 2024년에는 고령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인 고령 인구 1,000만 명 시대. 그렇다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귀찮기도 하고 누가 뭐라고 하든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떻든 그냥 내가 살아온 내 방식으로 사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작은 생활 습관의 변화로 15억 자산 이상의 가치를 가진 노후의 건강을 지키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요? 아산병원 정의원 교수님은 20대부터 쌓아온 나의 생활 습관이 60대부터 나의 노화 속도를 결정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설령 젊어서 건강을 챙기지 못하고 이제껏 신경 쓰지 못하며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작은 생활 습관 하나부터 관리를 시작한다면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있죠? 10년만 젊었어도 같이 내 나이보다 젊은 신체 나이로 앞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한 노후를 위한 좋은 생활 습관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부터 실천에 옮기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후 건강한 생활 관리 습관. 첫 번째, 잠입니다. 의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잠의 기능은 여러 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일상 속 감각 기억들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합니다. 또 잠은 감정의 꼬리표를 끊어줍니다. 수면 중 이완 호르몬이 분비되어 스트레스 받거나 화가 나는 일이 있을 때 자고 나면 개운해지면서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경험들 해보셨죠? 또 잠의 중요한 효능 중 하나가 뇌 청소입니다. 뇌에 축적된 안 좋은 단백질을 자는 동안 청소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질의 수면이 건강에 중요합니다. 양질의 수면 자세는 머리 형태나 체형에 따라 다르지만 베개는 일반적으로 6에서 9cm 정도가 적당하고 목을 같이 베개로 지탱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무릎 밑에 베개나 쿠션을 받쳐주는 것이 좋습니다. 될 수 있으면 잠자리에 드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하고 낮잠을 피하고 자더라도 15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 그대로 잠이 보약입니다. 건강한 노후 관리 습관. 둘째, 규칙적인 운동. 노년의 근감소증은 심각한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년 이후 근육이 해마다 1%씩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운동으로 감소의 폭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은 건강한 노화를 위한 필수적인 습관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중년부터 꾸준히 운동을 한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에 비해 근감소증은 9%, 치매 발병 위험은 30%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년의 운동이란 좀 더 폭넓은 의미를 가지는 신체 활동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넓은 의미의 신체 활동으로 볼 때 집안일 청소 등도 포함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다 집중적으로 걷기, 수영, 요가 등 저강도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면 심혈관 건강 유지, 근력 강화, 균형감 향상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근력 운동은 노화에 따른 근육량 감소를 예방하고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상승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저항성 운동인 근력 운동은 내가 8에서 12에 들 수 있는 무게로 가슴, 하체 등 같이 대근육 위주로 운동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낮 동안 40분 이상의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이 수면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 관리 습관. 셋째, 균형 잡힌 영양가 있는 식단. 영양 관리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노년기 건강 관리 습관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일 필요에너지 미만으로 섭취하는 노인이 전체의 63%로 나타났으며, 이는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노인들의 영양 상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에 따르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노화에 따른 신체적 변화, 경제적 어려움, 여러 가지 약물 복용으로 인한 식욕 감퇴, 사회적 고립 등이 있습니다. 노후의 경우 이렇게 부족한 영양 상태로 건강한 생활이나 질환 등을 이겨내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더 건강한 영양 섭취 습관이 중요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과일, 채소, 통곡물, 저지방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가공식품, 염분, 지방 섭취를 줄이는 식습관은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좀 더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적절한 칼슘, 비타민 D 섭취도 중요합니다. 이는 노후에 특히 취약한 골다공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성분들로, 칼슘은 푸른 채소, 시금치, 배추와 유제품 등에 풍부하고, 비타민 D는 계란, 노른자, 고등어를 섭취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수분 섭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내의 수분 함유량이 감소함과 동시에 갈증에도 감각적으로 둔해져 충분한 수분 섭취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 남성의 경우 2.1리터, 노인 여성의 경우 1.7리터 정도의 수분을 섭취해 주어야 합니다. 간혹 식비 아끼고 절약하신다고 간단하게 끼니 해결하시는 경우가 있으신데,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지 못하신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병원비로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충분한 영양 섭취는 무조건 실천해야 할 노후의 자기 관리 습관입니다. 노후 건강한 관리 습관. 넷째, 여가 시간 활용하기. 지속적인 학습과 사회 활동은 인지 기능과 정신 건강 유지에 중요합니다. 여가를 말할 때 흔히들 의무감이 없이 쉬거나 놀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넘쳐나는 노후, 이 여가 시간을 잘 보내는 것이 노년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 결과 평생 교육에 참여하고 가족, 친구, 지역사회와의 유대감을 유지하는 노인들의 치매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20%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가 시간에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면 활기차고 의미 있는 노년기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립감과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가 시간이 가지는
가치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여가 시간을 통해 얻어지는 행복과 만족감은 노후 생활에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나이가 들면 은퇴하거나 평생 하던 일을 놓음으로써 삶이 위축되거나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이와 비례해서 심리적 고립감이나 우울증을 동반할 수 있는데 복지관과 노인교실 등에서 운영되는 복지교육, 건강교육, 취미교육, 자원봉사교육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시고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하신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노후 인지 기능과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노후 건강한 관리 습관. 5번째, 정기적인 건강검진. 노후 질병의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필수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정기 건강검진을 받은 노인의 경우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만성질환 관리율이 2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개인별 맞춤 건강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암, 치매 등 노년기의 흔한 질환에 대한 정기적인 검진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년에 버려야 할 습관 한 가지. 스트레스 받는 환경. 노년기에는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명상, 요가, 취미활동 등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취하면 우울증, 불안 등이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가족, 친구,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와 같은 노후의 건강한 생활 습관, 지켜야 할 5가지 습관과 버려야 할 1가지 습관을 균형 있게 실천하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며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질병 없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습관을 일상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중년기부터 이러한 건강관리,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한데요. 노년기에는 이미 만성질환이 발병했거나 건강이 악화된 경우가 많아 관리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건강한 노후를 위해 지켜야 할 생활 습관 5가지. 첫째, 양질의 수면. 둘째, 운동. 셋째, 영양 섭취. 넷째, 여가 활동. 마지막, 정기적인 건강검진. 또 버려야 할 습관 하나. 스트레스 받는 환경. 이와 같은 작은 습관을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면서 건강한 노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것은 단순히 나 자신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 감소에도 기여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생활 습관의 변화로 나와 내 가족의 노후를 보다 밝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아직도 귀찮다고 말씀하실 건가요? 모든 구독자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 생활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